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천박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실질적으로 살펴보면서 작성 2023년 관련해 가지고 작성하는 방법 안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 장교양 모든 것 국회어 저 네이버 카페인데요. 이쪽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뭐 어떤 근로계약서로 하셔도 되고 뭐 네이버 카페에 저희 들어오셔가지고 근로계약서 표준 근로계약서 다운 받으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 저희 파트너스한테 제공하는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한번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렇게 훔쳐보기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죠. 네, 시간을 위해서 최대한 이렇게 빠르게 켜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근로계약서를 어떤 서류를 쓰시든 간에 크게 상관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있는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계속 바꿔가면서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간에 있어서 그 실질적으로 제가 1월 1일 날 새해 노무사님과 같이 고심해서 만들었던 필수 사항들 이야기했던 것 실제 작성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서식에 대한 부분보다는 내용을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간을 뭐 갑이라고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저는 뭐 국회요 천천박사 이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뭐 어른 어,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 이유는 밑에다가 다 이 이름들을 다 쓰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서 갑을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죠. 네, 네, 이렇게 한 거고 계약 기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위에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일부러라도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죠.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은 아시다시피 정규직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1개월부터 뭐 하루도 괜찮아요. 사실 괜찮긴 한데 뭐 1개월부터 1년까지 보통 우리 장기간 기간에서는 1년 기준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1년 기준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1월 1일부터 어 12월 31일까지 2023년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1년 단위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수속 기간이라고 밑에 나오죠. 그 처음 입사하셨을 때 3개월 동안 수속 기간으로 하는데 여기 10% 감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위에 여기가 1년 이상 계약이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감액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감액을 하셔서 수속 기간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실 지금 저는 권장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인건비 지급 수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진 않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하시는 경우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계약직으로 진행을 해서 나중에 선생님들이 막 실업급여나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계약기간 만료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약기간을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55세 이상 고령자들 예외적으로 이렇게 이 계약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요. 웬만해서는 다 2년 이상 넘어가면 이렇게 기간이 없는 계약으로 하시죠. 그래서 이 계약 기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을 우리 선생님들에 맞게끔 각각 선생님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좀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속 기간 같은 경우에는 뭐 수속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무조건 자를 수 있다 없다 뭐 이런 거보다는 어, 선생님들을 실제 보는 기간 3개월 정도를 보고 어르신들한테 피해를 안 보시는 분들이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성격상 이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 되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을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정도의 제도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장소하고 업무 내용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 근로장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근로장소에서 뭔가를 하시는 게 실제 일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요양원 같은 경우 이렇게 사업장으로 그냥 표시하면 되는데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이 집이죠. 어르신들 집. 사회복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이 사업장이고요. 그리고 집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무실 왔다 갔다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도 사업장을 올 때도 있고 집에서 할 때도 있고 그럼 뭐 집인 경우에 사업장과 집으로 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수급자 집. 이런 식으로 실제 근로 장소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주시고 우리 기간에 맞게끔 사업에 맞게끔 해주시고요. 저희는 이렇게 그냥 사회복지사 업무, 뭐 요양보호사 업무 이렇게 규정한 업무를 하겠다라고 표시를 보통 하는 편인데요. 만약에
대표님께서 원하는 바가 있다면 업무 내용을 바꿔주셔도 됩니다. 저희는 그냥 법령대로 그냥 작성을 한 거고, 근무 장소하고 종사자 업무는 명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거에 따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한테 좀 유리한 내용입니다. 네, 뭐 그렇게 작성을 해준 거고요. 의뢰 근로 형태 같은 경우에는 주간 근무가 있고 야간 근무가 있고 복합 근무가 있는데요. 보통 그 주간과 야간이 혼잡되어 있는 주조야 비비 같은 요양원 근무 같은 경우 복합 근무로 많이 넣고요. 딱 야간 근무만 한다 그러면 야간 근무로, 주간 근무만 한다면 주간 근무로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소정 근로 기간은 소정 근로일은 5일로 하고, 그리고 근무표에 따른 요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한 거지, 실제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가 많죠. 그 소정 근로일과 근로 시간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세부적으로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노무사님처럼 뭐 말씀드리기보다는 실제로 그 선생님이 일을 하는 날짜, 그 다음에 쉬는 날짜를 명확하게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정근로 시간 외에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실시하기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 대부분이 여자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넣지 않고 서명을 받지 않으면 따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동의서를 따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글로 넣어서 작성을 하고 있다. 뭐 그건 따로 받으시는 건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간 근무를 한다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다. 월, 금 이렇게 소정 근로일 넣고, 그다음에 시업 시간, 조금 시간 뭐 다 다르죠. 실제 8시에 시작을 하고 이렇게 17시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 휴게 시간이 이때가 아니라 30분부터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좀 명확하게 표시를 해서 서로 오해가 없게끔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평가에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작성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명세서에 이 내용을 다 표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연장이나 야간 포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여기다 계산식을 다 집어넣어 주셔야 되는데요. 실제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원래 40시간으로 따졌을 때 왜 어떻게 주휴시간이 209시간이 되느냐, 주휴 포함해서 뭐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요즘은 계산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산을 미리 밑에다가 해놓고, 그리고 지금 174시간에다가 해서 기본수당 들어가고 주휴수당 35시간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죠. 이건 워낙 계산식이 유명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장수당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시간 말고 연장을 해서 하는 시간이 하루에 1시간씩 만약에 22일 동안, 평균 22일이니까 뭐 하루에 1시간 동안 연장을 하는 선생님이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계산할 때 계산식을, 제가 뭐 계산식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려고 나온 건 아니니까,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일주일당 5일 일을 하고,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365일을 12개월로 나눠서 몇 시간 총, 뭐 1시간이라고 하면은 몇 시간일까요? 35 나누기니까 뭐 계산해 볼까요? 7, 7, 8,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얼마 나온다, 이런 수식들을 정확하게 넣어서 넣어 주셔야 되거든요. 이건 포괄 임금일 때이고요. 포괄 임금이 아니라고 하면은 굳이 이거 안 넣고 그냥 기본만 계산한 다음에 따로따로 법정으로 챙겨주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사업자 업무 형편상 추가적으로 더 근무를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그 가산수당을 지급한다라고 이렇게 적어놓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포괄임금을 쓰시는 경우, 주주야비비 뭐 이렇게 야간 연장 뭐 이런 걸 다 정해놓으시는 경우에는 넣을 수 있지만, 어차피 그 이상 근무를 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약정한 근무보다 더 근무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수당은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그냥 기본만 하고서 나머지 연장에 야간 휴일수당 이런 것들을 계산 여기다 넣기보다는 그냥 주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명세서에 일일이 다 표시를 하시니까요. 그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죠. 예, 명세서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기다가 기본만 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시다. 그거는 뭐 노무사님과 상의하세요. 정확하게. 자, 그리고 이제 법정 공휴일, 그 근로자 서면 합의로 특정한 근로일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말 쓴 거는, 법정 공휴일을 그냥 다 쉬면 좋겠지만, 이게 이제 어르신을 돌보는 장기화 기간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공휴일 대신에 다른 날짜에 쉬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공휴일 날 비용을 받아서, 그러니까 수당을 받아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기관들이 그렇죠. 이거는 어르신들이 계속적인 서비스를 받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해서 선생님들이 그
법정 공휴일을 모신 부분들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적어놓은 겁니다. 휴가도 있고 있는데 이제 휴일이 중요합니다. 연장 휴일, 야간 근로, 뭐가 연장 휴일, 휴가 되게 중요합니다. 휴가 같은 경우 연차 휴급휴가를 부여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써놨는데요. 실제로 그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쓰기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글을 쓴 거는 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성을 한 거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을 넣어놓은 거고요. 뭐 대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억하심정이 들지 않게끔 하는 내용들을 더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내용들을 쓰시게 되면 이 근로계약서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서 법령에 따라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임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장이나 야간 휴일에 대한 약정 수당을 넣는 경우에는 그 부분 같은 경우에 계산식을 넣어가지고 오해가 없게끔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는 명세서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 부분을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한 부분 어떻게 여기 예금 계좌에 넣겠다, 어떻게 넣겠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제대로 표시하셔야지 지적 안 당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제대로 해주시고 실제로 그 지급 일자 명확하게 하셔서 단 하나의 오해도 없게끔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것도 법령, 퇴직금의 보장법에 따라서 그냥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뭐 굳이 우리 대표님께서 따로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런 얘기 써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굳이 필요 없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간에 대해서 이런 그 말씀을 드렸죠. 무조건 필수적으로 넣어야 되는 항목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기간 내규로서 작성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넣어놓는데요. 이걸 아셔야 돼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아셔야 되고 우리 이 인사 관리를 하시는 분도 아셔야 되는 게 여기 있는 내용이 다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뿐만 아니라 취업규칙에도 적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내규는 취업규칙에 더 많이 들어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표시를 다 해서 선생님한테 설명하는 것도 괜찮고요. 취업규칙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보여주셔도 괜찮기 때문에 굳이 여기 있는 내용들을 내규를 다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뭐 원하시면 적는 기관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필요는 없고 선생님들도 여기에 없다고 해가지고 뭐 마음대로 한다 뭐 그런 개념을 가지시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직인 찍고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이제 근로계약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계약 기간, 그 다음에 근로 장소, 그 다음에 근로 형태나 이런 뭐 휴게 시간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죠. 급여가 가장 중요하죠. 급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휴일에 대한 부분, 휴가에 대한 부분, 연장 휴일, 야간 근로에 대한 부분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드리고요. 일단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급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을 해놨고요. 9,620원에 174시간이 167만 3,880원이네요. 그리고 35시간에 대해서 이게 이제 기본 상근 근무자에 대한 금액이 33만 6,700원으로 돼서 최저임금이 식대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201만 580원 2023년도 이렇게 책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노무사님이나 전문가 이야기를 하셔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우리 카페 다시 들어가서 단시간 근로자 봐야 되겠죠?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이거 방문요항에서 많이 쓰실 텐데요. 방문요항이 아니더라도 단시간 근로자라면 이 내용 쓰시면 됩니다. 예, 저희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노동부에서 나온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작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기본 틀은 달라질 게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근무 장소를 수급자 저택을 표시해서 문제 없게끔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근무일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연별로 많이 작성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매년 쓰셔야 선생님들도 방문형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편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 시급 오르는 게 딱 눈에 보이니까 뭐 그런 부분들 넣어주면 되고 사회복지법, 장교양보호법에서 요양보호사 업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실 만한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근로일자가 선생님들이 토요일까지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월화수목금까지만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근무일을 5일이 아니라 6일로 토요일까지 이렇게 미리 정해놓으면 그러면 따로 뭐 휴일수당 이런 거 나갈 게 없어요. 왜냐면 3시간씩 360 하면 18시간이기 때문에 사무시가 이게 40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 좀 진행을 하시면 좋고요. 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헷갈리지 않게 하려면 이 소정근로 시간도 사실 조정을 하면 좋은데 어르신 한 분 한 분 늘어날 때마다 이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함부로 조정하셔라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정확하게 박문영 선생님들은 소정근로 시간은 최대 1주 40시간이 맞아요. 최대 1주 40시간이 맞는데 참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협의에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표시를 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표시하실지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작성을 하시되 선생님들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박문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쓴 거고요. 변동이 없는 그냥 딱 4시간 근로자. 뭐 예를 들어 주간보호센터의 운전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딱 정하시면 돼요. 날짜를 딱 정하시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토요일까지 일을 하시면 4, 6, 24, 24시간 소정근로 시간으로 규정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운전원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이제 주휴일을 딱 표시를 해서 언제 쉬는 날인지 딱 적어 주시고 주휴 포함 최저 금액은 11,544원입니다. 여기다가 연차 수당 포함하면 12,000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86.6% 맞추려면 12,100원 이상 12,000 4, 500, 12,600원까지도 갈 수 있겠네요. 3시간짜리가.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 넣고 혹시 뭐 교통비라든지 약정수당 같은 거 있으시면 식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 주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임금에서 시간당을 좀 넣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왜냐면 예를 들어서 식대하고 기타 수당 이런 건 다른 건 다 괜찮은데요. 식대가 비과세지 않습니까? 비과세. 식대 비과세라고 하는 그 부분은 어 선생님이 지금 15시간을 하는데 만약에 식대를 10만 원을 뺀다. 뭐 선생님이 15시간이 아니라 40시간을 했을 때도 10만 원을 뺀다고 하면 이거는 실비변동적인 금액이나 뭐 식대에 대한 부분을 딱 식대를 주려고 만들었다기보다는 정말 사대보험을 피하기 위해서 만든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왜냐면 40시간도 10만 원이고 15시간에도 10만 원이고 약간 이런 느낌이고 실제 일하는 게 3시간인데 식대를 주고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저는 시간당으로 표시하는 게 더 낫다라고 많이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뭐 법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그냥 실무상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임금 같은 경우에도 언제 줘야 할지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일반 근로자 계약서랑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주의하시고 휴가에 대한 부분들도 그리고 이렇게 연차 수당이나 뭐 지급을 하고 이에 대한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그 영상으로 알려드려요. 절대 그 유학원생분들한테 연차 수당을 원래는 이렇게 사전에 지급하는 부분들이 사실 안 돼요. 예, 원래 사전에 지급하는 게 아니죠. 근데 전국에 있는 95% 기관들이 다 사전에 지급하죠. 예, 사전에 연차 저희 수당으로 시간당 얼마로 계산해가지고 지급을 하시잖아요. 대신에 청구권을 제한하셔는 안 됩니다. 연차를 못 쓰게 하셔서는 안 돼요. 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그 연차 수당에 대한 부분은 따로 생각을 하시고 연차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는데 전국에 그 많은 기관들이 다 연차 수당을 미리 주는데 어떻게 우리 기관만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근로라도 이렇게 작성을 좀 해주시고 사대보험은 2대보험만 가입하시는 분도 있고 뭐 4대보험 다 가입하시는 분도 있고 산재만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해서 표시하시고 사인하시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마무리가 됩니다. 네네. 지금 여기까지 저희가 파트너스용으로 근로계약서 그걸 가지고 안내를 해드렸고요.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저희 지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내용들을 넣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국에 있는 그 많은 종류의 근로계약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것만 뭐 완벽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맞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얼마든지 서류라는 것은 법령에 문제만 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바꿔서 우리 기간에 맞게끔 변경해서 쓰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천천박사였습니다.